국내 코로나19 환자가 4,8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총 29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누적 확진자 수가 3,000명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를 기준으로 바이러스의 잠복기인 2주는 이제 끝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가 확산이냐 아니면 진정세냐를 가를 분수령이 되는 셈입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과 또 앞으로의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제 하루 600명이 증가해서 누적 확진자가 4,800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일단 현 상황을 좀 진단해 주신다면요. 예, 뭐 당분간은 이렇게 몇백 명씩 그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현재 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건이 3만 5천 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집단 발병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 이런 것들에 대한 빠른 검사 조치가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당분간 3월 초에는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급증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좀 짚어볼 게 세계보건기구 WHO가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또 일본 뭐 상황이 좀 우려스럽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감시 조치가 잘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하루에 1만 건 이상의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네. 다른 나라에서의 그런 검사 체계가 아직은 우리나라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 증가세가 주춤해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들이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만큼 세계 대유행 가능성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증 그리고 중증 환자를 분리 치료하는 방침을 내놨거든요. 대구시가 중간교육연수원을 비롯해서 4개 시설을 확보를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700여 명을 수용할 정도이다 보니까 수요가 지금 수요에 비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조치가 빠르게 지금은 시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워낙에 초반에는 확진되는 경우에는 모두 입원 치료를 하다 보니까 대기가 정체가 되면서 사망자가 많이 또 나오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증도 분류를 해서 예. 어떻게 효율적으로 의료 자원을 배치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런 생활지원센터를 이용해서 1인실 격리를 하는 시설 입원 시스템 매우 중요하고요. 아직은 뭐 어제 처음 오픈했기 때문에 160명 정도 입원을 했다 그러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 한 2천여 명의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빠르게 그런 시설 입원 또 고위험군인 중증 환자들은 입원하여서 중환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이 중요하겠는데요. 네. 그러려면은 확진 이후에 중증도 판정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한 그런 의료진들의 이런 팀들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비단 대구 경북뿐만의 얘기는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시스템들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 방을 여러 명이 쓰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가장 이상적인 건 1인 1실이긴 한데요. 저희 병원에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커튼 격리라고 해서요. 다인실에서의 그런 똑같은 감염 환자를 입원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독감의 경우에서도요. 입원 치료가 필요한 독감 환자인 경우에도 1인 1실이 가장 좋지만 다인실에서 독감 환자를 같이 치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지금은 시급한 상황이라면 검토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크게 그러면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 뭐 일단. 아무래도 같은 그 밀폐된 방에서 네.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접촉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좀 우려하는 예.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활할 수 있는 도구나 이런 것들을 다 각자 사용을 하면서 접촉을 최소화하는 노력 그리고 커튼을 사용해서 옆 침상과의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계속 수반되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만희 이제 신천지 총회장이 어제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오늘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했던 검사는 뭐 자발 검사였던 건가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기존의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예. 우리가 명확하게 검체가 제대로 채취됐는지 그리고 그 검사가 본인의 검체인지 이런 것들이 검증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의 문제였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천시 보건소에서 드라이브스루에서 검사를 어젯밤에 하신 걸로 보이고 예.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공식적인 검사를 해서 누구도 그 결과를 뭐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만희 총회장이 어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검체 채취에 응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진료소가 점차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에서도 오늘부터 실시를 한다고 하죠. 예, 서울에서도 4개소가 설치되면서 아침 10시부터 예. 오후 5시까지 운행을 한다는 거죠. 예. 지금 제가 있는 그 고양시에서도 드라이브스루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공영 주차장에서 이런 드라이브스루를 하면은요. 예. 아무래도 환자가 선별진료소에 몰려가지고 대기하면서 노출되는 그런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고요. 더더욱이 차 안에서 이런 채취 과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정체되는 시간도 줄일 수가 있고 예. 그런 노출되는 것도 최소화하면서도 이런 검체 채취 과정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 예. 부분이죠. 이건 뭐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뭐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아. 지금의 그 검사 대상에 대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이쪽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건데 예. 뭐 여행력이나 밀접 접촉력이나 아니면 대구 경북 지역의 그런 방문력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겠고요. 지금 내가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 여부에 따라서 의사의 판단 하에 필요하다고 하면 검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동행자 없이 이제 혼자 가야 되는 겁니까? 뭐 꼭 그런 원칙이 있지는 그런 건 않을 없고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운전자 그리고 동행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은 없을 걸로 판명이 되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정부가 이달 초를 코로나19 확산세를 가늠할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서두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31번째 확진자가 지난달 16일 이제 마지막 예배 이후에 이제 잠복기를 고려해서 14일을 고려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2월 9일, 16일 슈퍼 전파 사건이 예배 중에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 거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그 예배의 날인 16일 기준으로 했을 때 14일을 고려하면 3월 1일까지였고요. 이제 3월 2일부터 그런 14일이 해제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뭔가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었다면 예. 잠복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노출될 사람들에 대한 확진 검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진 상황에서 이들의 확진자 그리고 2차, 3차 감염이 얼마나 지속됐겠느냐에 대한 판단을 이제는 해볼 만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3월 초 아주 중요한 그런 분수령의 시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어찌됐든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뭐 골든타임으로 정부는 보고 있는 이 시점인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신다면요. 예, 그렇죠. 지금은 뭐 지역 사회에 유행이 되고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노출자가 누구인지 아니면은 누가 안전한지에 대한 것들을 검사하기 전에 모른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노출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럴 때 되도록이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대중이 모이는 곳들, 그럼 집단으로 뭔가 활동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대부분 만나지 말자는 겁니다. 네. 최소한의 생활을 하면서 만나지 않았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거는 차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지역사회 유행 시기에서 빠르게 노출자들은 확진을 해서 빠르게 치료를 받게 하고 격리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노출자와 접촉하는 걸 최소화하는 대국민적인 지금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각급 학교의 개학이 또 미뤄졌습니다. 지금 미성년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는데 학교 내 감염 우려가 커지자 이렇게 나온 조치겠죠.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에 아주 중요한 예. 시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모이지 말고 만나지 말고 접촉을 최소화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예. 뭐 보고된 바에서는 그래도 그런 미성년자나 아니면 영유아들의 감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걸로 보고되고 있긴 하지만 예. 중국에서도 그런 다수의 그런 확진을 받은 연령대가 30, 40대, 50대 이렇게 사회적 활동이 많은 분들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단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자는 의미에서도 미성년자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모임의 장소가 가장 주 원인은 학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주간은 안전하게 자가 스스로
격리를 하는 국민의 그런 노력의 메시지의 일환으로 이렇게 좀 휴원을 하고 휴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계약이 연기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좀 많을 텐데, 물론 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뭐 코로나19 수칙, 생활 수칙들이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만, 지금 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방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특히 아이들의 건강 그리고 위생 활동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손 씻기를 생활화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손 씻기를 얼마나 철저히 제대로 해야 되는지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아이들이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실제로 비누를 사용해서 30초간 손 씻기를 자주 하자는 거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외출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 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지를 부모님들이 잘 교육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냥 해라가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가르쳐주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또 교육이 되고 또 그런 행동력으로 이어지는 데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요즘에도 호흡기 질환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침, 가래, 발열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발생을 하면은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요. 저희 병원에서도 소아들을 위한 선별 진료소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안심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증상에 대해서는 물론 해열제나 이런 감기약으로 간단하게 조절을 하면서 그래도 의심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런 주변에 가까운 병원에 의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